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의 이광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현직 검사로 재직할 때 매일 경제신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한지, 기업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들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그것이 잘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설문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현직 검사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를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기업인들이 상당히 기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또 변호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가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술이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술 정보가 누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이나 정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을 법이 보호해 주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로는 그것이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나 정보를 기업으로 따지면 모든 직원들이 아무런 어떤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법은 영업비밀로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설계도면이라는 비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설계도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설계도면이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설계도면을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인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비밀로서 이제 관리한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그게 어떤 법원이 요구하는 내지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장치를 해놓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보나 기술이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를 하고 또 그것을 직원들에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밀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직원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중요한 거라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근한 자는 당신은 이 기업의 비밀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든지 유출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퇴사 시나 이럴 때도 이것을 외부로 반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명확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업비밀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평소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영업비밀을 표시하고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또 접근한 자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시나 근무 시 외부 유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방지 장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영업비밀의 유출은 직원의 이직이나 경쟁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통해서 주로 발생하니까 직원들의 취업 및 퇴사 시 받아주는 보안 서약서 등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잘 만들어 놓는 것도 피해 예방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업 비밀 중에서도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 산업 기술로서 더 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케이스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아마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서 보호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할 경우 상당히 좀 처벌이 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쟁 업체의 스카우트 제의라든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아마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런 중요한 기술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처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이런 보안 의식이나 보안 관리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범죄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라든지 사후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전력도 중요하겠죠. 본건 같은 경우 1심에서 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 범죄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충분히 어떤 양형 자료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라든지 영업비밀 유출해서 그 실제와 제품화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비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